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오늘 한 내용 문제입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그 밑에 보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있고 주택 지급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뭐라고 불렀어요? 수도권 등이라고 불렀죠. 수도권 등의 경우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2번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는 3억이 아니고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억이 아니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맨 밑에 13번 1억이잖아요. 1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3억이 아니고 1억이라고요. 1억. 3번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 가격을 거래 가격에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거래는 제외한다. 국가가 속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인 경우는 속이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국가가 돈 어디 났냐 그런 거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잖아요. 국가는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전부 얼마? 6억 이상이죠.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고요.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이상인 경우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자,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경우 공급계약은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이었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급계약, 주택법에 의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전부 다 해당되죠. 건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법은 해당 사항 없다 했죠. 건축법상 분양권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거 30실 이상인 경우는 공개 분양을 해야 돼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모든 과목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기출문제를 응용하는 선에서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교수님들하고 제가 학회 한국부동산학회 여기 있는 데서 자주 만나는데요. 물어봐요. 뭐 하냐. 2주 합숙하면 거의 2주 가까이 합숙한대요. 그럼 40문제 내는데 출제하는 교수들이 과목별로 다르대요. 대부분. 근데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 5명 들어간대요. 5명이 들어가면 한 앞에 10문제씩 낸다고요. 예를 들면 투자론, 뭐 감정평가론 따로따로 자기 전공하는 분야를 낸다고 10문제씩 낸대요. 5명이. 10문제 내는데 2주나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하루만 하면 다 내겠죠. 뭐 하는데요? 제가 물어봐서 그 2주 동안 들어가가지고 10문제 내는데 2주 동안 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으니까 논다 이러더라고요. 뭐 하고 논데 물으니까 한 1주 동안 교육받는데 그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가지고 이 신청 들어오면 네가 책임질래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 우리 뭐 학술대회 하면 논문은 신선한 걸 써야 남들이 안 한 걸 써야 인정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출문제 나왔던 걸 계속 반복해서 낸다고요. 근데 기출문제도 10년 동안 최근 10년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한 번 나왔던 거, 15년에 한 번 나왔던 거 요즘은 일부러 틀리라고 4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개념치 마시라고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사이드에 있는 문제에. 저도 강의도 안 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건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에 집착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거의 80%는 해마다 나왔던 부분에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60점만 받으면 합격인데 굳이 그 사이드에 있는 거 네가 책임질래 나오면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평소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정신청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암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정 안 되는 게 뭐라고 돼 있어?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이라고 돼 있죠?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또 정정 안 된다고 했죠? 면적, 거래 지분,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는 되는데 개업공개사 성명, 주소는 개업공개사 성명, 주소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 정정 신청 14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 가능하다고 돼 있죠?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 가능한데 주소 정정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요. 좀 이 바람직하지는 않는 문제인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암기해야 됩니다. 주지사 종목.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그렇게 자주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변경신고 할 수 있는 사유 암기 프린터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에다가 9번에 뭐가 있었어요?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변경이라는 것은 추후에 변경하는 걸 의미하고 정정이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지분 비율, 계약의 기한, 조건, 면적 변경, 중도금 지급일의 변경 다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거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요 세 개는 둘 다 가능하다고요.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5번. 주택임대차 신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32회 기출문제. 자, 보증금이 얼마 초과입니까?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단 광역시 수도권 외의 군 지역은 신고 안 한다고 했죠? 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군은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이게 주인들 임대소득세 내게 하고 또 주인들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결국 세금 때문에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근데 세금 때문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뭐 이렇게 좋은 말만 써요. 세금 많이 받는다고 하면 싫어하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시험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거는 세금 많이 거두려고 이렇게는 내지 않겠죠. 네. 자, 6번입니다.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우리 거기 외국인 등에 대해서 용어정의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요약집 123페이지 123페이지 자, 옳은 것인데요. 그 외국인 용어정의 다시 한번 123페이지 요약집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번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단체 3번 4번 5번 전부 다 뭐예요?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6번 외국 정부 7번에 기업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리언 정부간 기구 디귿 준정부간 기구 리얼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됩니다. 기억 옳은 내용입니다. 기억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30일이라 했죠? 30일 기출문제입니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 1년 이내가 아니라 상속, 경매, 신축, 정축, 개축 등 계약 이외의 원인, 판결 등은 6개월 이내에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허가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허가받아야 되는 게 암기 프린터 27번 군문 천생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에 1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0일에.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보는 건 이런 패턴으로 나오니까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이걸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똑같이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올해? 절대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그 비슷하게 나온다고 기출문제 패턴을 익히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낸다는 말이. 자, 7번도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허가구역 최대 얼마까지 지정 가능하다고 했어요? 7년은 안 되고 5년입니다. 5년.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지정하려면 심의를 거쳐서 의견 들어야 된다. 의견 청취는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한다고 했죠. 재지정을 시도의사가 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 청취하면 되고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의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 청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처음 지정하는 게 어렵냐 재지정하는 게 어렵냐.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하니까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리고 인접 시도의사 의견 들을 필요 없죠. 3번 허가구역 지정을 한 때에는 공고해야 된다. 공고하면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했어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 내용을 시도의사가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해야 되고요.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주거지역은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예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600이 아니고 60이죠. 60. 암기 프린트 32번. 주거지역 미지정은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된다. 3번이 답입니다.
그 기출문제를 보면 이 파트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걸 느끼시라고요. 이대로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 풀 수 있다. 자, 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은 답 5번이네. 미지정. 주거지역은 옛날에 180이었는데 지금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죠. 녹지 200. 암기 프린트 32번.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미지정.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포상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포상금은 국고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 재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줄 수 있습니다.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한 자는 포상금 못 받습니다. 익명으로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아예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고요. 익명, 가명은 아예 못 받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한 건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절대 못 받는다고요.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맞습니다. 수사기관을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포상금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6가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기업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맞고요.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